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금요일 시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좀 완연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에 8,400선을 넘기도 했고 현재 8,318선까지는 좀 막아주고 있는 흐름들 잘 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1.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이 잘 맞춰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또 최고가를 쓴 흐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코스닥과 코스피는 완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코스닥이 34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코스닥 내에서도 보면은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성장펀드가 퓨리오사 AI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AI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전반적으로 떨어져도 AI 밸류체인 기업에는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장 초반 대비해서 1조 넘게 나왔으니까요.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의 70만 주 그리고 SK하이닉스의 26만 주 정도 현재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이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스포트라이트는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이렇게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 오늘 막강한 시세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반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이 긴 보고서를 냈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인투자증권 이재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자동차 업종 특히 하반기 전략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업들 쭉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업종 하반기에 오늘 시장을 들어주는 영향과 같이 피지컬 AI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자동차 업종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될 포인트는 로보틱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 기업 가치, 밸류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반기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리포트에.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이 부분을 눈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 변화가 아마도 6월이나 7월 때 시점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가 일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6월과 7월 때 시점에 소프트뱅크의 풋옵션과 현대차 그룹의 콜옵션이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IPO를 추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지분 구조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변화가 올해 중순부터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BD 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상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장을 할 경우에는 지배주 개편 시나리오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나 현대 글로비스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맥이라고 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투입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이제 로봇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어떤 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여름이라고 이제 언급이 됐는데 아마도 3분기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아틀라스가 여러 가지 시연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실전 라인에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3분기 중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보틱스 기술력에 대한 입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주가 상승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차, 기아를 빼놓을 수 없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로봇 관제 시스템을 앞으로 담당하게 될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굉장히 중요한데 지분 구조에 대한 변화를 다음 달 아니면 7월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로봇, 아틀란스가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역시 우리가 3분기에 볼 수 있겠군요. 역시 피지컬 AI 관련주로 오늘 현대그룹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련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최선호주는 무엇이고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새겨가야 될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호주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부품사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세 종목을 연초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현대차 그룹 로봇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00만 원을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10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메인 주주로서 최대 주주로서 어떤 지분율을 가져게 되고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됐었을 때 가장 먼저 현대차가 우선적으로 기술 적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수혜가 가장 큰 업체가 이제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 같은 로봇 핵심 부품들을 전담해서 이제 공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뿐만 아니라 BD 지분 상장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기존에는 SI 업체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즈니스 구조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그리고 로봇 관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로 이제 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가장 크게 또 변화한 업체가 현대오토에버라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88만 원으로 상향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도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현대오토에버 역시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가 밸류체인으로 엮이면서 비즈니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반기 업종도 탑픽 업종이라는 점, 종목이라는 점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너무 잘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이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오늘 특히 현대차 그룹주 좀 튀잖아요. 또 특별히 골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장중에 튀는 종목들 그날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중심으로 연구원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께 발빠르게 소식과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피지컬 AI 그룹으로 묶인 LG전자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면서 시장이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좋지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 트레이딩뷰 업종별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전반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E 이제 세계 최초로 공급 샘플을 출하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6% 가까이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상승세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톱보다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젠슨항 CEO가 5일 즈음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지금 네이버와 LG전자 회장을 만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관련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주도 함께 피지컬 AI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튀어오르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고 LG전자와 함께 LG도 10% 넘게 상승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오늘 고점을 높여가면서 14% 넘게 튀어오릅니다.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주도 함께 올라주면서 현대차 4.87%가량 상승, 현대모비스도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까지 10% 넘게 급등하면서 지금 현대차 그룹주가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리고 MLCC, FCBGA 그리고 실리콘 커피스터까지 엮인 삼성전기가 시총 5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급등하는 흐름 이어가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200만 원 선까지 돌파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 넘게 상승세 이어갑니다. LG이노텍도 함께 움직여주면서 9% 넘게 급등 중이고요.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 정말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이지만 쉬어가는 업종도 확연히 보입니다. 방산 쉬어가고요. 전력설비 3사도 일제히 쉬어갑니다. 원전과 조선까지 전반적으로 쉬고 있는 상황, 금융업종까지 쉬면서 오늘은 그간 좋았던 피지컬 AI 그리고 기판, 반도체 투톱으로 시장이 더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다 보니까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 3,000당작이 좀 잠깐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상시험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코스닥에 힘이 빠지면서 3,000당작도 힘이 빠졌고요. 2%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도 LG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만 올라주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좀 빠집니다. 클로버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로보티즈도 2%가량 오르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보합 지나가고요. 유진테크와 SPG, 원익, IPS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피지컬 AI 관련주 전반이 매수가 붙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오늘은 피지컬 AI 안에서도 현대차 그룹주와 LG전자 같은 대형주 또 엔비디아와의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이 붙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가파르게 붙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오늘 반도체 소보장도 일제히 쉬어갑니다. 전반이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소보장, 2차 전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업종 전반이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르는 가운데 코스닥은 빠집니다. 코스피는 2.21%가량 상승하면서 8,365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8,400선까지 장초반 회복을 해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8,400선 위로 올라서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까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3% 넘게 밀립니다. 1,0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코스피부터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도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고요.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가량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합쳐서 1조 4천억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1,700억가량의 순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을 팔면서 오늘 메이저 주체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가가 장중 고가였습니다. 247만 원, 현재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KB증권,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38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요. 기존 대비해서 27% 올려 잡은 그런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디램과 낸드 가격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과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그 추정치가 높아졌습니다. 280조 올해 벌 거고 내년은 454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가 언제까지 부족할까? 이게 굉장히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빌미가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KB증권에서는 내년 메모리 공급 부족은 더 오래
올해보다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HBM 가격인데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년이니까 올해겠네요. 100% 오를 것이다. 그래 딱 2배 HBM 가격이 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제목도 이걸로 좀 붙여봤고요.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D램 이 마진율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격차를 빠르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D램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80%인데 그 격차를 축소한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 2년간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2027년 내년, 2028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토큰 사용량이 7배 증가한다고 하는데 토큰 같은 경우에는 AI가 문장을 읽고 추론하고 최소의 데이터의 단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토큰 사용량이 AI 에이전틱 초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7배 는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HBM 증설에 워낙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메모리 같은 부분에서는 그 공정을 전환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쪽도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베라룸이 차세대 제품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요. 메모리 원가를 봤을 때 블랙웰 대비해서 5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비중 보면은 그 전체 원가 구조에서 메모리 비중이 차지하는 게 이전 거, 그러니까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8%였는데 베라 루빈에서는 25%로 굉장히 비싸져서 이제는 더 수익성 구조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380만 원을 올려잡았고 국내 증권사 중에 거의 최장산이 380만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지금 매수세가 좀 최근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ESS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JP모건에서 LG 엔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잭팟이 또 터졌잖아요. 그것을 한번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53만 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가 또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미시간주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 DTA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6기가와트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건데 6기가와트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만 가구가 1년 동안 전력을 쓸 수 있는 공급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정도이고 올해 납품을 시작을 해서 내년 공급까지 한다. 2년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오라클과 오픈 AI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DTA 에너지가 LG 엔솔의 ESS를 그 핵심 8개 전력망 사업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ESS 수요를 봤을 때요. 데이터 센터 비중이 작년은 6%였는데 이게 30년도 가면은 12%로 점프한다라는 점에서 ES 수요가 사실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강력한 그런 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53만 원으로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 엔솔이 가진 기업 가치 전략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AI,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ESS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딱 20% 정도 역시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주 쪽, 그러니까 이쪽의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ESS 점유율이 작년에 10%였거든요. 이것도 뛰겠죠. 그래서 내년 35% 이상 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바고요. 여기가 사실 LG 엔솔이 그동안 5개의 공장이 램프업 되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동시에 가동이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괜찮아질 가능성은 2분기 실적에서도 좀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는
있는데 흑자 전환될 것이라고 JP모건에서도 언급을 했고 한 860억 원 정도 흑자 전환될 거죠. 이 실적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ESS 이런 수주 모멘텀에 더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고 하나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 MACR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MPC라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너네 중국 기업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MACR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 비율 이런 것을 좀 총칭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흑연, 탈중국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거 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요청사항, 뭐 이렇게 압박 내용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올해 중국산 40% 허용이잖아요. 근데 미국 MACR 그러니까 중국산 40%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MACR은 60%라고 보시면 이제 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는 중국산은 단 15% 비중만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ACR로 봤을 때는 이게 85%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이런 부분을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이제 머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ESS 관련해서도 그렇고 LFP 이런 부분 이제 확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양극재는 덜 쓰게 되고 음극재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 앞으로 음극재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비율 좀 많이 씁니다. 50%. 그런데 LFP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덜 쓰게 됩니다. 한 30에서 40% 비중으로 줄이게 된다라고 하고요. 비싼 거, 재료, 니켈, 코발트 쓰지 않고요. 음극재 비중이 높아지는데 인조 흑연이 조금 더 중요해진다라는 가능성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값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가성비 있는 저렴한 이런 부분 이제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 패턴을 잘 읽어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좀 읽히실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목표 주가는 2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일부 제외하고 대규모 인조 흑연을 생산할 수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증권에서는 앞으로 음극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 음극재에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2.2만 톤이 5년 내에 7만 톤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흑연 가치를 2조 7천억 원 정도 반영을 했을 때 총 기업 가치, 이거 리포트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지금 축약한 거고요. 기업 가치는 26조 원 정도 바라본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 여러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앞서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를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지만 이렇게 음극재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눈에 띄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4개월 차로 넘어섰습니다. 90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종지부를 찍는 게 약간 좀 어려워 보이죠. 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나오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역시나 정유 업종은 좋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수혜는 당연히 이제 정유업이 가져가는데 석유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설비 수급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종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최고 가격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 종료가 되는지 굉장히 정유업종에서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7월 전에 종료가 됐을 때 하반기에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 중에 정유업종이 가장 탑
탑픽 그런 업종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최고 가격제 이런 부분이 언제 종료가 될 건지 이 여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급 연료 있잖아요. 엔진 오일 그쪽에 이제 원료 생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룹 3 그걸 이제 윤활기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산 수출이 20% 정도 중단이 돼서 결국은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차종 중심으로 베이스 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 예전에 머니코드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던 것 같습니다. 석유 화학 섹터입니다. 이게 종전이 되더라도 유가 부담은 지속이 될 거거든요. 하단선 맨 밑으로 떨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밑에서 보시다시피 유가가 65에서 7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실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석탄 화학 쪽은 원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성 제동은 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OCI 같은 경우는 석탄 화학 부분 있거든요. 그쪽이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전쟁 관련, 에너지 관련해서 4가지 섹터로 나눠서 분석했고 여기에 관련주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포트가 될 텐데 음식료주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 관심주까지 탑픽주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이익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는 소비가 좀 둔화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서 잘 팔렸고 제품 잘 믹스해서 뭐 사업 잘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료주 투자할 때 이제 투자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중요했고 이게 수출품이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식료주 투자를 하실 때 브랜드, 정말 히트 브랜드가 뭔지, 히트 제품이 무엇인지 그걸 따지셔야 된다고 합니다. 브랜드, 플랫폼, 글로벌 유통망 이런 부분이 탄탄한 그런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 부담, 수출 부담 이런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 어떤 게 싼지 소비자들은 쉽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채널이 또 여러 가지 뭐 1인 미디어 이런 부분도 많고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채널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몬스터 베버리지 같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에너지 음식료 업종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업 가치, 기업 브랜드가 확고한 그런 기업만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옥석거리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미국, 중국 중심이었는데 이제 다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유럽, 동남아 신성장 채널 이런 부분으로 다각화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표 SKU라고 해서 그냥 대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하나 잘 되면 그 기업을 먹어 살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제품 히트 상품이 무엇인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역시나 히트 브랜드. 그래서 대형사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 있고요. 원가 부담 있고요. 물류비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음식료주의 재평가가 시작이 되는데 히트 제품과 히트 브랜드로 수익성, 전략 이런 부분으로 공략을 하라라는 게 하반기 음식료주의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2가지 탑픽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KTNG 얘기했거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인데 해외 관련이 하나 팔아도 이제 단가나 그리고 물량 이런 부분에서 Q와 P가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 지금 공장 돌아가고요. 신공장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을 생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가와 물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이쪽에서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제품이 필름 몰입사 장기적인 계약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라 진입을 했다고 할 페이지 2.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약에 또 진입을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주 환원 기대가 있기 때문에 KTNG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다음 이제 삼양식품인데요. 이게 이런 게 이제 히트 상품이죠. 불닭.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하고 미국과 중국, 유럽 고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밀양 2공장도 공급 병목을 이제 완화하는 흐름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품이 잘 나오고 그게 각국에 수출이 되면은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양식품은 이미 실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분기 최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증설까지 되니까 제품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밸류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20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금 이 선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보시고요. 음식료주의 투자 포인트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 저희 머니코드에서 지속적으로 섹터별 투자 포인트, 목표 주가까지 제시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뭐 대형주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시장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장 대형주는 좀 강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지금 시장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기관, 그죠? 연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어제 좀 시장이 약간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단 비중을 늘린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오늘부터 이상하게 기관화 장세 같은, 그죠? 외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누굽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불안 심리를 가지고 계셨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불씨를 일으켜서 그죠?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6월 11일 그 피파 2026 월드컵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8개가 되는 나라가 와서 한 104개 정도의 경기를 치르는 사상 최대 규모를 행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문화축제라든지 또는 7월 4일 전후로 해서 아메리카 250주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은 뭐 건국 200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250주년과 관련돼 있는 최대 행사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퍼레이드를 펼치는 역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그저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 너무 이렇게 뭐 이란과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느냐 이거죠. 이 시장을 볼 때는 전체적인 시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 지금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지금 이제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6월 1일 날 타이페이에서 그 2026년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이 만나면서 그것이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은 이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죠?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젠슨왕이 움직이면은 대부분 뭡니까? 그냥 피지컬 AI, 그죠? 뭐 그냥 휴머노이드, 그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AI와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이런 어떤 협력 방안을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벌써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더더욱 이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우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6월 8일에 이 대통령 다음 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 2년차 그런 자신의 어떤 구상을 제시할 때 처음 했을 때 뭐였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5,000포인트 만들겠다. 5,000포인트 만드니까 8,000포인트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그때 또다시 뭐 코스닥 시장을 3,000포인트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더더욱 이 주식시장에는 화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거가 끝나면은 부정적인 거 뭐 검투세를 또 다시 하지 않겠냐 뭐 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그저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지 미리 그저 짐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이미 기간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고 사실 이제 이 개별 종목이나 중소형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소 조금 이제 좀 소외되는 포모 현상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누가 잘하느냐, 누가 잘하고 잘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은 시장을 맞서지 않고 그죠? 시장과 함께 따라가는 전략을 펼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계좌를 보고 그죠? 지금 시장이 무엇이 움직이는가,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가, 그죠? 가지 않는 이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늘 여러분들께서 가슴앓이 하기보다는 그죠? 가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발빠르게 이렇게 좀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좋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5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6월도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그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답인데 그 분위기를 잘 또 분석을 잘하는 거,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삼성전자 조금 더 기업 분석 잘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그 이슈 분석 삼성전자부터 해볼 텐데요. 이 노노 갈등의 분사 이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하시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모셨거든요. 하나하나 좀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 직원당 뭐 6억에서 7억 정도 인센티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분사론이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협상은 종결됐고 물론 그 투표를 해서 결과까지 나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투표 결과가 대표적으로 협상 결과 나오는데 우선 투표 결과를 보면 DS사업본부는 초기업 노조 쪽에서는 찬성률이 80%였는데 이 비메모리나 DX 노조 쪽에서는 찬성률이 2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나죠. 이게 뭘 말해주느냐 이런 거죠. 제가 비메모리 쪽에 같은 반도체 사업부에 있어요. 혹은 DX 사업부에 있어요. 그분들은 부장급 쯤 되면 다 입사 동기일 겁니다. 네, 그렇죠. 공채였으니까 뭐 입사 동기인데 갑자기 메모리 사업본부에 입사 1년 된 현장 노동자가 자기가 받는 부장 연봉의 한 5배를 받아요. 네네네. 네. 같은 명함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21년 차 부장이고 저기는 이제 1년 된 현장직인데 자기 연봉의 한 5배를 받는다.
21년 차 부장님 입장에서는 일할 맛 안 날 것 그렇죠. 같고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해지실 아주 이제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사실은 이번 삼성전자 노조는 몇 가지 과제를 안겼어요. 우리 사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노노 갈등을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조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인식은 노조는 항상 사회에서 약자편에서 인식이 네. 되어 왔고 그 약자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사회적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또 동의를 해주고 또 공감을 해주는데 이번 삼성전자 노조는 그 부분을 일단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노노 갈등까지 부추겼습니다. 두 번째 당의 숙제는 뭐냐면 주주와의 갈등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배당을 4번 받습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약 10조 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 올해 배당률이 한 22조 정도 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 2배 정도 배당을 늘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현재 협상 결과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35조가 갑니다. 그러니까 배당금보다 많은 금을 가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배당은 어떻게 가냐면 회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남잖아요. 영업이익에서 기업이 영업이익이 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법인세 22%를 냅니다. 근데 법인세가 얼마냐 하면 66조를 내요. 300조면 20%니까. 법인세를 내고 그러면 300조 영업이익 중에 240조가 남는 거죠. 그게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뺍니다. 단기 순이익이 남고요. 단기 순이익에서 우리가 배당을 결정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아직 비용 정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먼저 가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데 그걸 여기 이제 가져가? 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사회에 숙제로 남겼고요. 예.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M%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M%의 성과금이 전 산업 영역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선 예. 이제 카카오톡이 지금 1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결렬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0%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조선 쪽도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다들 요구하고 있어서 단순히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에서의 노노 갈등, 분사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주주와의 갈등 그리고 전 산업 영역에서의 갈등의 확산으로까지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네. 지금 고민거리를 안겨서 여러 곳에서 지금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세상 이치가 그 큰 돈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에서 이제 노 갈등으로 이렇게 네. 번지는 어쨌든 약간 또 씁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자기 이익을 또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 현실적인 조건들.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게 삼성과 SK 계열사의 전방위적으로 성과급 구조 개편 이런 네. 부분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파업에 앞서서 노조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는 두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 성과급 잘 좋습니다. 뭐 이익이 나면 성과급을 줘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성과급을 줄 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려면 사측이나 주주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과연 그 정도 성과급을 주면 이 기업이 더 밸류가 높아지고 이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있을 수 있어? 이 성과급은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맞아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라는 동의를 노조 쪽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 좋다 이겁니다. 10% 저는 20% 좋다 이겁니다. 대신 그 정도의 성과급을 줬을 때 과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2배 오를 거냐. 예, 투자 입장에서는 사측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지금보다 지금 300조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 정도 성과급을 주면 내년에는 그러면 600조 영업이익 나는 거야. 예. 라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내야죠. 저는 그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M% 영업이익을 무작정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거의의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의 절차를 왜 구하지 않느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30만 원 가는데 30조 정도 영업 10%의 성과급을 주면 저분들이 더 열심히를 해서 더 많은 걸 개발 혁신을 일으켜서 나의 주가를 50만 원 만들어 준다는 게 확신이 들면 오케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할 수 있죠. 네. 그런 동의 절차가 없었다. 두 번째는 노와 노에 대한 동의 절차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DX사본부의 동의도 구하지 못했고 좀 더 확장하면 협력업체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협상이 끝나고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삼성전자 사측에서 5조 원이라는 돈을 또 협력업체 상생기금을 또 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모든 곳에서 요구할 겁니다. 지금 평택에 가보시면 크레인 작업자들이 다 섭벌했어요. 돈 더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네. 아니 저기 있는 직원들은 6억씩 준다는데 우리 왜 크레인 작업자 우리 크레인 인건비는 왜 안 올려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첫 번째는 주주들에게 동의를 저는 구할 필요가 있다. 30만 원 주가가 저 정도 인센티브를 줬을 때는 그러면 최소 50만 원 갈 수 있는 당위적인 이유를 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렇게 혁신을 일으켜서 이 정도 보상할 겁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에 대해서 좀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네요. 게다가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배려도 좀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네.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가 이 삼성 노조, 노노 갈등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어쨌든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만 TSMC 같은 경우 세계 1위잖아요. 파운드리 네. 쪽에서.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파업의 조짐이 이제 보이면서 요걸 이제 벤치마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각 섹터의 뭐 1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면 기업의 이익은 결국 사회에 어디에 나눠져야 되느냐 굉장히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네. 글로벌한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TSMC는 파업까지는 아니고 원래 TSMC는 사실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작년에 얼마 줬냐면요. 작년에 2,061억 4,592만 대만 달러니까 이게 딱 10조예요. 10조. 10조를 줬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10.6%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딱 이만큼을 요구한 것 같아요. 네. 아, TSMC를 보고. 예, 10.6%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표현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2%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그 10.5%에다가 OPI를 줬을 때인데 OPI를 빼고 나면 10.5%인데 이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10.5%의 숫자에서 저는 0.5%를 되게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사업부가 파업을 했느냐, 파업을 요구했느냐. 하이닉스에 지기 싫은 겁니다. 하이닉스가 10%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게 0.5%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이유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TSMC에도 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5%예요. 그러니까 TSMC는 준 거 줬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이렇게 타협되고 나서 TSMC의 대표가 그 웨이 의장이죠. 웨이 의장이 인사 담당자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급하게 논의했고 결국에는 30%를 올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려주고 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SK 하이닉스는 TSMC가 올려줘도 별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또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은 적을 받는데 비메모리 쪽은 사실 10.5%를 다 못 받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쪽에 있는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은 TSMC로의 러브콜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면요. 네. 지금 대만이 GTC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만나잖아요.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3자 동맹이 강화될수록 끈끈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네. 지금 AI가 시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CPU가 아닌
그러니까 GPU를 만들고 그리고 이 GPU가 들어가는 메모리를 HBM,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이거 파운드리를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지금 에이전틱 AI 시대가 되면서 구글의 TPU 그리고 NPU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어떻게 시장이 바뀌냐면은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기판과 메모리와 시스템 LS와야 모든 걸 설계할 수 있는 IDM 업체가 훨씬 강해지거든요. 종합반도체. 종합반도체니까. 예, 예.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TSMC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있는 이 사람들은 메모리와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인력이 훨씬 탐날 겁니다. 지금 TSMC가 원래 30%의 성과급을 올려주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에 사람들이 스카우트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단순히 TSMC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노조 파업 때문에 성과급 올려줬으니 저기도 성과급 올려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도 인력을 뺏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저는 예.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나 이제 AI 반도체 시대 이런 부분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이니까 인력 쟁탈 정도 무시 못하는데 아, 그런 싸움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리 쪽은 네. 6억을 받거든요. 비메모리 쪽은 이것 계산해 보면 한 1억 아, 2천이, 그것도, 예. 4천, 5천이. 둘이 비교하면 좀.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3년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TSMC 쪽에서 한 2억 정도 우리가 성과급 줄 건데 현금으로 괜히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향후에 AI 시대, AI의 변화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스템 LSI나 이 패키징 쪽 인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굉장히 아마 매력적일 겁니다. 이 이슈는 언제 들어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발생해도 굉장히 핫하고 혹한 이슈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깐부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젠슨항 CEO와 최태원 SK 회장이 이제 다음 주 대만 GTC 행사에 서로 만난다고 네.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익을 좀 챙겨가야 될 텐데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투자 전략 포인트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다음 주에 만나는데 사실은 저는 젠슨 황의 횡보 중에서 지난달 횡보가 더 길이 갔습니다. 전달은 네.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망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은 지금 7개월째 4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그리는 엔비디아의 이번에 베라 루빈 발표, 3월달에 발표 이후에 관심이 가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있어야 되겠다. 네. 자, 두 번째, 자, 이제 CPU 시장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와 패키징과 시스템 LSI 쪽에 확실한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GTC에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특히 대만에 약 140조 이상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최태원 회장을 만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실히 다시 한번 다지고 싶다. 두 번째, 대만에서의 굉장한 투자를 몇백 조 가까운 돈 투자하는 것은 이 에이전틱 AI 시대에 CPU 시장과 패키징 시장과 AVP 시장의 모든 시장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네. 포석이 깔린 거라서 저는 이번 대만의 GTC 미팅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둬야 되는 것은 과연 베라 루빈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 이게 지금 다음 달 정도 빠르면 지금 양산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의 문제,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향후 메모리 반도체와 그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조금 점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SK 그리고 엔비디아 대만이니까 TSMC 삼각동맹 시나리오 어떻게 이미 보면 삼각동맹은 꽤 오래된 거죠. 예. 이미 우리가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HBM에 실수를 하고 이미 공급을 못할 때부터 이 삼각동맹은 굉장히 오래 갔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삼각동맹이 그전에는 우리끼리 그냥 삼성전자는 어차피 HBM 공급 못하니까 네. 그 공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결과이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의 삼각동맹은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의식한 동맹성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4E를 공급할 때 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4E를 빨리 개발한 겁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이죠. 패키징도 없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패키징까지 가지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많은 글로벌한 구글이나 다른 데서는 TPU나 테슬라 같은 데서는 NPU를 삼성전자에게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이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삼각동맹을 하는 어떤 트렌드로 바뀌는 거라서 이번 삼각동맹은 삼성전자를 의식한 삼각동맹의 여지가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슈가 너무 상당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탐내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도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저희 마켓나우 2부가 또 발빠르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노 갈등서부터 이렇게 전반적인 메모리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한 글로벌 세계의 주목 이런 부분까지 잘 분석을 해주셔서 네, 들었습니다.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8,40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8,4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차 그리고 LG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미국 시장 안에서 강세를 이어받아서 오늘 코스피가 2.41%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382포인트 지나가면서 8,400선을 넘어서며 출발했던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200도 2.92% 가까운 강세 탄력 유지하면서 1,3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종 저점 부근 지나가는데요. 3.69%가량 하락한 1,063포인트 지나가면서 오전장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또 연기금의 수급까지 뒷받침되면서 기관이 1조 7천억가량 코스피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개인은 오늘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합쳐서 1조 6천억가량의 순매도 나타납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기관은 800억가량 코스닥 시장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2천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개장은 1,500원 선 아래에서 개장을 했습니다만 개장 직후 다시 1,500원 선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의 지금 순매도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상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501원 선 부근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LG전자와 LGCNS 등 LG그룹주가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 및 구간모 LG그룹 회장과의 회동 기대감 속에 동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황 CEO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
GTC 타이베이 2026을 마친 뒤 한국을 방문합니다. 특히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LG전자와 엔비디아와의 기존 협력 외에도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또 LG 이노텍의 반도체 기판, 로봇 센싱, 그리고 LG U+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전반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와도 회동을 가진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이버 주가도 급등하고 있죠.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죠. LG전자 주가 25% 가까이 오르면서 28만 2천 원 선 지나갑니다. 지금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LG CNS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 11만 3,800원 선 지나가면서 신고가 새로 써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 주가도 11% 넘게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12만 9,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도 15% 넘게 급등하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23만 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MLCC 호황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기 주가가 오늘 2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달 13일 100만 원 선을 넘기면서 황제주 반열에 들었었죠. 오늘은 200만 원 선까지 넘기면서 11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삼성전기의 이러한 주가 상승은 20일 미국 빅테크와 1조 5,57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부추겼습니다. 실리콘 커패시터는 AI 인프라에 필요한 전기 장치인데요. 삼성전기가 MLCC에 이어 키우려는 신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MLCC 가격 상승세에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업황도 긍정적인 데다가 이 신사업인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 계약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기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10만 원 선까지 돌파했고요. 213만 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 이노텍도 19%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 새로 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35만 8천 원 선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2.67%가량 오르면서 오늘 기판주 전반이 훈풍 받아갑니다. 13만 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달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조 원에 육박하면서 증권사의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열기에 코스피 열기까지 함께 뜨거워지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28일 NP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52조 1,300억 원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50조 원을 넘겼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일평균 거래대금만 48조 원을 넘기면서 기존 최대치인 지난 2월 32조 원을 갈아치웠는데요.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 잔고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분기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었죠. 하반기에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다만 오늘 주가가 젠스당 CEO와의 회동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쏠리면서 증권주들은 쉬어갑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58%가량 하락한 6만 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다만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키움증권 주가도 오늘 좀 쉬는 가운데 1.89%가량 하락한 36만 3,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가량 반등한 흐름 타고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종목들, 그 안에서 삼성전자 그룹주의 상승세가 더욱 가파른 가운데 오늘은 LG전자, 현대차 그룹주 같은 종목들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후반까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직접 실행해야 하며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유권자는
1인당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재보선 지역은 8장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세종, 제주 일부 지역은 4장만 투표한다. 관외 유권자는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인해야 한다. 또 투표소 내 촬영이나 투표 내용 공개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율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상승 전환되면서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좀 상당히 강한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 9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고가까지 경신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에 뜨거웠던 2차 전지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 밖에 반도체 소부장단이 좀 자리를 합니다.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단, 기판주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 반도체 투탑과 흐름을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강자로 지금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가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 아니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업체들, 향후에 오픈 AI라던가 클로드가 상장을 하기 때문이죠. 자, 대만은 TSMC, 제조, 그리고 미디어텍, 팹리스, AS 테크놀로지, 후공정, 이렇게 반도체 공정의 주요 그 요소들을 장악한 이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일본은 이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어드벤테스트, 무라타 제작연구소, 시네츠 화학,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이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해당되겠죠. 소재나 부품에.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지금 밸류체인상 지금 제조와 그리고 설계, 후공정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기에 필요한, 그 공정에서 필요한 소부장을 제공하는 쪽, 요쪽을 이제 담당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밸류체인이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럼 누구랑 가장 비교할 수가 있겠나요? 일본이죠. 결국 포지션상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있고 DB하이텍 같은 파운드리 모델을 갖춘 업체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쪽이 약하죠. 대만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무라타 제작연구소, 어제도 말씀드린 MLCC 분야에서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기가 추격을 하고 있죠. 오늘 무라타 제작연구소 무려 13% 급등하면서 지금 9,600엔입니다. 10,000엔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무려 88.44% 올랐습니다. 자, 무라타 제작연구소가 이렇게 달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기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삼성전기 지금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도 15% 오르고요. 무라타 제작연구소랑 거의 수익률이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과 LG가 약간 쌍을 유지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네요. 처음에 삼성전자, LG전자, 그쵸?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갔죠? 삼성 SDS, LG CNS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 3단계의 두 쌍씩 6개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LG CNS까지 온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소부장들이 지금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리노공업 3.73% 빠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7.84% 급락, 원익IPS 5.26% 급락, HPSP 6.39% 급락, 솔브레인 5.56% 급락, 두산테스는 4.35 급락, 동진세미콘 5.72 급락, 뭐 PSK는 9.90 10% 빠지고요. 하나마이크론 7%. 뭐 이거 워낙 많습니다만 지금 코스닥의 상위에 있는 소부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강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가장 높아요, 소부장 중에. 이게 이제 그나마 덜 빠지는데 이것도 2.64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랑 코스닥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데 삼성전기, LG이노텍은 아직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소부장 중에서 시가총액이 강하고 거래소 종목으로 쏠리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완전 소외를 받으면서 소부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소부장이냐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이냐의 차이, 그다음에 일본의 무라타 제작연구소와 바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기가 강한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지수 관련주 그리고 1등주로 쏠림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나머지 주식들은 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판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올라주는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오늘 5% 장중에 상승하면서 수익 내고 있고요. 삼성전기 장중에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판주 랠리 계속해서 좀 뜨거운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까지 지금 젠슨한 회동에 대한 모멘텀 받아가면서 상승해내고 있고요. 이렇게 네 종목은 오늘 상승하면서 고수들 수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전선은 주가가 연일 부진합니다. 최근 2주 동안 하루를 빼놓고는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기술 유출에 대한 좀 이슈도 있었죠.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한전선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대한전선 주가가 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최근에 악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될지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대한전선이 만약에 지금 일단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경찰청에서. 근데 그 소식이 안 나왔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고점에 대해서 삼성전기, LG노텍 물론 가고 있지만 신규 매수자들이 과열권에서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대한전선 월봉과 주봉에서 다 과열권에서 지금 그런 소식이 나온 거예요. 지금 뭐 대한전선하고 지금 LS전선하고 지금 그 3년 전에 그 일 때문에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해저 케이블은 장조장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간에 이음새가 없이 그 수천 킬로미터짜리를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이음새 하나도 없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를, 수십 킬로미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천 킬로미터면은 이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 왕복해야 됩니까? 그 기술을 지금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유출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대한전선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라는 것은 초기 단계고 경찰 수사의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다. 당연하죠. 물론 법원 판결을 가야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악재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지금 뭐 서로 물러설 수가 없죠. 해저 케이블 사업이 워낙에 큰 사업이고 여기서 기술 유출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니까요. 어쨌든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 기술적인 고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고점을 피하고 과열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런 이슈가 나올지 어떤 다른 악재가 나올지 모르지만 과열권에서는 그런 악재 때문에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때도 많이 다칩니다. 클라이밍 생각하시면 되겠죠. 낮은 데서 떨어지면 발목 덜 삐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119에 실려가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어떤 검찰 송치 다음의 과정에서 그 법원 판결까지 가는 이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거고 그런 와중 속에서 주가는 등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버블맵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AI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 위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톱들 위주로 좀 끌어가면서 코스피 쪽에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4% 가까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블맵 통해서 현재 상황도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이 4.6% 상승하고 있고 기계장비와 금융은 3.9% 각각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피지컬 AI 모멘텀 함께 붙어가면서 IT 서비스도 9.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테마로 살펴보면 2차 전지, 드론, 전선, 우주항공과 태양광 섹터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과 두나무, LG그룹과 통신 쪽은 빨간색 버블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세부 섹터로 LG그룹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관련 그룹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다음 달 초 방한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만나서 이 피지컬 AI 또 로보틱스 관련 쪽으로 사업 협력 기대감이 붙으면서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지난달 이 CES 2016에서 로보틱스, 자사 로보틱스로 LG 클로이드를 공개하는 등 피지컬 AI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제 메디슨 엔비디아 수석 이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LG 클로이드와 엔비디아의 아이작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그만큼 이번 방안을 했을 때는 관련해서 좀 확정된 사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 피지컬 AI 모멘텀이 불거졌다 하면은 이 현대차도 그렇고 LG그룹과 또 로보틱스 같은 관련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좀 뽑아보자면 피지컬 AI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현대차와 LG전자 두 개로 지금 압축될 수가 있겠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원래 로보틱스 종목이 강세를 출발했지만 결국 꽃은 현대차그룹과 LG그룹에서 다 가져갔네요. 저번에 깐부회동할 때 정의선 회장님하고 그 이재용 회장님하고 깐부회동을 3자 하면서 삼성역에서 깐부치킨이 굉장히 떴잖아요. 근데 그 깐부치킨만 뜬 게 아니라 그 뒤에 결국에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주가 미친 듯이 날아갔죠. 자, 그다음에 그게 LG전자로 옮겨 붙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LG이노텍, LGCNS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지금 LGCNS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물론 이건 데이터 센터 관련이지만 LG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요. LG그룹이 그동안 정말 개고생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지금 이건 진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자, 전부 다 역사원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LG CNS도 역사원 신고가를 돌파했네요, 결국. 자, 그래서 피지컬 AI는 현대차 그룹하고 LG 그룹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다 과열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는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 LG전자도 뭐 그런 게 있지만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 이쪽으로 두 개의 어떤 다른 결을 가진 현대차와 LG전자, 그리고 이번에 깐부회동에서는 구광모 회장님하고 혹시 치맥을 할지 그것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종목으로는 LG전자와 현대차그룹에 주목을 하시고, 그다음에 LG CNS가 지금 가장 늦게 불이 붙었는데 지금 삼성 SDS 그리고 LG CNS,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각 그 기업에 SI를 도맡아 하던 이 기업들이 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 붙는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버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블 섹터로 오랜만에 좀 빨간불로 포착된 두나무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데요.
하나은행과 이 하나증권 또 삼성그룹 계열 3사가 두나무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물밑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다음 달 1일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해서 비공개 회동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이 관련해서 두나무가 오랜만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분을 정리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도 오늘 카카오 네이버 좀 두나무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두나무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70% 수익률 하락을 보였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쪽 관련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원화 스테이블은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어디서 그게 나왔냐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제가 아까 바람을 얘기했는데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가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죠. 두나무도 네이버 카카오랑 연관되어 있고 지금 젠슨왕 회장님이 네이버를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네이버 충분히 지금 더 올랐네. 20% 가까이 오르네요. 네이버가. 자, 이 네이버가 말이죠. 지금 제 생각에는 AI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인플루언서라던가 네이버 블로거들한테 돈을 주는 거를 AI에서 답변 채택 많이 되면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돈을 받으려고 어거지로 뭐 답변을 만들어내는 데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이버 지식인이 결국 AI다. 그러니까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도 그 지점을 알고 있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젠슨왕 방안까지 있어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아까 두나무 지분을 또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라던가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오르는 것들은 필요사 AI라던가 두나무에 다 지분을 투자한 회사예요. 국민성장펀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필요사 AI에 직접 투자를 결정했잖아요. 필요사 AI는 또 엔비디아의 경쟁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네카오에 뭔가 여러 가지 주변부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굳이 터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으면 아주 좋습니다. 끼가 많은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LG전자 보시면 아시죠? 끼가 갑자기 발생이 되니까 미친 듯이 오르는 거.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고요. 두나무 지분 관련해서 TS 인베스트먼트라든가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좀 확산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꼬마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좀 약할 수도 있지만 이 필요사 AI나 젠슨왕 CEO의 방문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게 기폭제가 되어서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꼬마법을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신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LG전자가 한 달 전에만 생각해 보십시오. LG전자가 저런 모습이었나요? LG전자가 지금 바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포지션이었습니다. 주가지수는 5천, 6천, 7천을 가는데 LG그룹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죠.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순간에 완전 천지개벽했어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도 마찬가지죠. SK텔레콤. 와, 2000년대 IT 버블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 계속 뭐 마이클 버리가 시스코가 엔비디아가 옛날에 시스코 될 것이다 막 그거 인디언 기우제 지내고 있잖아요. 그 IT 버블 때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500만 원 갔었죠. 시총 2위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시총 2위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SK텔레콤이. 자, 그 뒤로 25년을 암흑 속에서 지내다가 25년 전에 고점을 깼습니다. 이번 연도에. 정말 대단하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통신주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되고 엔트로픽의 지분을 가짐으로써 엔트로픽 관련주가 되니까 끼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IT 버블 때의 그 모습을 넘어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주나 LG전자나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이버 카카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제발 끼를 탑재해라.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을 비롯하여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 통신업종이 발전 가능성이 없고 성숙한 주식이고 그냥 배당이나 주는 고배당주로 치부가 되다가
이렇게 끼가 있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엔트로픽 관련주 이렇게 지금 변신을 하면서 통신주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시작했다. 25년 만에 봉인을 풀었으니까 좀 더 날아가야겠죠. 그래서 통신주 앞으로 더 이상 이 성숙한 주식 고배당주가 아니라 차세대 성장주로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도 좀 작은 버블로 한쪽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통신 관련해서 뽑아주셨고요. 단순히 통신 쪽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스피 만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뭐 네. 만 포인트는 이렇게 대충 기대를 해도 좀 가지 않을까요? 뭐 저는 네. 이제 그 이상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상까지요? 네, 좀 뭐 누군가에게는 뭐 돈 복사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누군가에는 정말 파멸적인 포모를 안기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오늘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촉발했던 포모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은어로 전닉 없으면 포모가 온다. 근데 오늘 장을 보니까 전닉, 기택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까지. 아, 택. 네, 네 개가 없으면 철저하게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평소에 좀 들어오는데,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 빅2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인데 정작 걱정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점점점이라는 네. 질문이 굉장히 많고 지금부터는 점점점이라는 질문도 어느 순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분들은 사고 싶은데 지금 살 기회를 잘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키고 싶은데 최근의 변동성이 조금 겪어보지 못한 변동성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뭐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정말 다른 변수를 다 지우고 초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연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버는 이제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 1,600억이라면 네, 네. 뭐 그러면 뭐 수급이 어떻고 뭐 이게 얼마까지 오르고 뭐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필요 없지 않을까. 여기다가 곱하기 만을 해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두 종목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좀 찼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주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상방이 훨씬 많이 열려 있다라고. 그리고 마이크론을 분석하는 쪽에서는 야구가 9회까지 하는 거를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1회에서 2회 넘어가는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한 만큼 아직도 상방은 많이 열려 있고 기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2배짜리 ETF가 거래가 좀 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커졌어요. 뭐 저는 이 동시만기는 한번 겪어야지만 이런 좀 개별 옵션이나 또 이런 현물 간의 어떤 청산과 그리고 또 롤오버 이런 것들을 겪어야지만 이런 좀 수급 상황이 그나마 조금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저는 6월 이후부터는 좀 제법 낼 것 같습니다만 동시 만기일까지는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이 새로운 수급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음 주 선거 결과를 비롯해서 이런 수급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열어놓고 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지수의 속도보다는 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시장의 제2 옵션에 대해서 뭐 계속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포트를 대처해야 될지, 어떤 비중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 이번 주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피지컬 AI 로봇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네. 로봇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AI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네. 가장 핫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관심 섹터 좀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네네. 마침 또 오늘 그 제2의 깐부 회동이라는 예, 그런 좀 그 뉴스들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다들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형주들이 훨씬 잘 오르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ETF의 수급을 받아낼 수 있는 체급이 되는 대형주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 그림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축구하는 모습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틀라스가 학습을 해서 이제 킥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가 또 현대차 그룹인 만큼 6월 달에 있을 월드컵의 또 화제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수치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화제성이 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젠슨 왕이 GTC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뭐 LG 쪽에 어떤 접점을 찾고 뭐 네이버 쪽에서도 뭐 이제 회동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정말 강한 좀 심리가 지금 관련된 피지컬 AI 쪽에 강한 심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이 수급에 적응하니라고 한 10거래일, 15거래일 정도 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두말할 뭐 없이 무조건 피지컬 AI, 로봇 쪽이 그 빈자리를 바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의 원투펀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런 부분도 있죠. 심리적으로도 내가 반도체는 놓쳐서 지금 엄청난 포모를 겪고 있는데 네. 이 로봇에 대한 이 로봇의 대장주들은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개인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좀 작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노사 간의 갈등도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이 딱딱 찍히는 이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화제성 그리고 심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의 강세는 이어져 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시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쪽이 앞서 있기는 합니다. 뭐 알파마이어 협업과 이제 또 다른 자동차 업체들 또 다른 로보틱스 업체들이 함부로 진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룹주들 오늘도 현대차 비롯해서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다 좋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스타 종목은 이제 팀 LG인 것 같아요. 뭐 앵커께서도 좀 저 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LG 전자를 비롯해서 뭐 LG 이노텍 그리고 뭐 LG CNS, 뭐 LG에 관련된 이제 거의 전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 LG 전자보다 이제 LG CNS가 더 큰 상승을 보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서 봤었던 그런 잔상들 거기에서 오는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스템 통합 업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룹 내 SI 업체의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랐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이 이제 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LG전자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큰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LG CNS가 더 빠르게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 한 번에 또 갔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곧바로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큰 상승을 보였듯이 LG CNS도 한번 큰 그런 모멘텀을 쭉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LG전자를 좀 지표 종목으로 삼고 있고 LG전자를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가 상승은 현대 오토에버에서 봤듯이 아무래도 이제 LG CNS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런 좀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종목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또 SPG 같은 코스닥의 대형주들도 좀 자주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닥이 워낙 좀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코스피 쪽에서 찾으시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고 수익률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정말 그 눈물 날 뻔했어요. 네이버가 글쎄요 18% 두 자릿수 상승을 만들었었던 게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튀는. 네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GPU의 공여도 제일 많이 받고 엔비디아의 협업 가능성도 높은데 과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좀 비아냥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뭔가 좀 향후 미래에 대한 또 엔비디아의 협업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크게 봤을 때 20만 원, 30만 원 박스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좀 현실성이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네이버도 정말 오랫동안 갇혀 있는 박스권을 뚫고 상향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복잡한 그런 수급 상황에 적응을 맞춰야 되는 그런 반도체가 조금 속도 조절을 했을 때 시장의 두 번째 옵션으로 갈 수 있는 건 오늘 시장에서 큰 힌트를 주고 있다. 그 큰 힌트는 AI 쪽이고 피지컬 AI 쪽이고 현대차와 LG그룹 쪽 전반적인 흐름 여기에 강세가 6월 달에 저는 오늘 예고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플러스 네이버의 행보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속적으로 호재성 모멘텀이 또 2차 전지 관련주에 있었습니다. 네. 특히 LG엔솔이 수주 잭팟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밸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재평가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주 후반에 리포트에서 쭉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심 있게 보시죠. 네.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뭐 결론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호도, 2차 전지의 어떤 선별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포트 한 켠에 둘만한 그런 좀 섹터이고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게, 사이드 느낌인가요? 네, 요게 절대적으로 내 포트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봐왔던 것처럼 뭐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뭐 기판도 그랬고 뭐 변압기, 방산 이런 것들의 공통점으로 뭐 나왔던 이제 그런 단어가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어떤 산업의 속도를 만들고 속도가 가격 인상을 부르고 가격 인상이 주가를 불러오는 이제 그런 좀 논리를 좀 가져왔었는데 2차 전지는 뭐 수주가 나오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2차 전지 병목 현상이라는 말씀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가 열거를 해드렸던 뭐 한 5배, 10배 올랐던 이제 그런 섹터와는 다르게 웃돈을 주고 구매할 정도까지는 이제 아닌 이제 그런 산업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시장 뭐 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30% 50% 이렇게 2차 전지를 담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시장하고는 많이 좀 동떨어진 이제 그런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뭐 많으면 한 10% 작으면 한 5% 아니면은 난 2차 전지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2차 전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만 보셔도 좋겠다라는 먼저 결론을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2차 전지는 보시다시피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지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2조 4천억이죠. 이런 공시에 따라서
이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가면서 딱딱 밟아 나가는 그 정도의 흐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도의 그런 쏠림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어제 같은 호재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한 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산업의 속도감을 나타낼 만큼 뭐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승률 그리고 어떤 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좀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그 다행인 것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동률이 뭐 채 60%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ESS가 됐든 뭐 전기차가 됐든 뭐 다른 배터리가 됐던 간에 공장이 쉬지 않고 돌릴 수 있을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시가총액과 펀더멘탈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크게 치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지금 선반영된 그런 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하방 경직을 확보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가 상황에 지금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뭐 빠른 속도의 어떤 가격 뭐 인상이나 그리고 또 빠른 속도의 수주라기보다는 좀 방향성으로 서서히 반등해 나가고 우리가 3, 4년 전에 열광했었던 그 논리를 하나 둘씩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빌드업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결론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2차 전지는 시장의 중심 섹터가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속도를 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이 병목 현상이라는 이제 초고속 택시를 타기 전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립니다만 이 시청하신 여러분 또 투자하신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포트의 한 켠에 둘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많으면 10% 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하겠다, 뭐 삼성전기에 집중하겠다, 피지컬 AI 집중하겠다 이런 쪽에 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는 정도도 저는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2차 전지의 최근 흐름이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메모리 반도체나 로봇이 메인 메뉴라면 네. 그 사이드 쪽에 네네. 예, 2차 전지 관련주를 넣으면 된다. 포트 비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10,000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거 10,000 이상 바라보시니까 왠지 지수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의 관련 업종이나 종목을 관심주로 두고 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저의 생각, 아이디어, 네. 최근에 어떤 직감적인 것과 주가가 가장 동떨어져 있는 섹터가 이번 주에 저의 관심 섹터고요.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증권 섹터를 관심 섹터로 좀 더 선별을 좀 해봤고요. 거래 대금과 또 금리의 함수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증권 섹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프리마켓, 그러니까 장 열리기 전 8시부터 열리는 프리마켓하고 이제 3시 반 이후에 밤 8시까지 열리는 애프터마켓까지 합쳐서 5월 달에 100조가 넘게 거래된 날이 8일이나 돼요. 뭐 4월, 3월 뭐 하루밖에 없었고 3일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5월 달에 또 이제 이 ETF가 또 상장되고 나서 거래 대금이 엄청 폭발을 했습니다. 엊그제는 120조까지, 122조까지 도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증권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의 또 하나 수익원이 이제 뭐 조금 뭐 비방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돈 장사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신용이나 대출이나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신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증권사들은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고 뭐 한도가 걸려 있는 수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복잡해 보입니다만 증권사의 가장 큰 수익원 두 축이 지금 다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부분은 금리입니다. 증권사가 뭐 자기 자본으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10조 원이 넘는 그런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증권사는 없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이제 뭐 기업 어음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좀 조달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이 증권사의 주가를 지금 잡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점이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반등, 증권주의 반등, 그리고 금리의 시중금리의 단기금리의 하락이 저는 같은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가 저는 임계점을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4.45 밑으로, 그리고 30년물 국채 기준으로 5% 밑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물가지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증권주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응축돼 있다, 응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적인 상품 IMA라는 또 은행과 좀 은행의 이제 예금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신규 상품들도 하나둘씩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다양한 호재들, 다양한 화제성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8,000선을 지금 넘었죠. 8,300선을 지금 8,400선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규장 기준으로 뭐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50조 중후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한 코스닥에 있는 거래 대금이 한 18조 이상 되는 그런 시점이 좀 온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의 에너지는 폭발하듯이 나올 가능성이 다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고점 대비 지금 20%에서 30%씩 조정받은 종목들, 대형주들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2분기 실적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찍는 증권사가 나올 것이고, 증권사의 어떤 성향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분기 배당을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6월 시장에 또 하나의 좀 상승축이 될 수 있는 쪽은 저는 증권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조정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는 상황이고, 역시 증권 업종도 ETF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한국금융지주, 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선에서 좀 선별을 하시거나 혹은 증권업 ETF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 고를 때는 관건이 좋은 거 알겠는데 가격이 또 문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골라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27일부터 어제였던 28일까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캔색 2016이 열렸고요. 또 다음 달이면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시죠. 먼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후속 지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캐나다는 1998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거를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12척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체 팀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루어서 독일과 경쟁을 맞붙고 있는데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독일 쪽으로 좀 승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가 나토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만큼 독일 쪽으로 우세가 많이 기울였는데 현재는 이 전세가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잠수함의 실증 능력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을 태우고 3월에 도산 안창호함 진해군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와이 합동기지를 거쳐서 캐나다까지 무려 14,000km를 운항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해당 이 시연이 단순 시황이 아니라 장거리 잠함, 항속 능력을 입증하는 실증 시연에 가까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 같은 이 대규모 운항을 좀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유의 깊게 보는 포인트라고 하고요. 실제 운용 플랫폼, 우리나라는 이미 도산 안창호함을 운용 중에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인 그런 부분을 부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타임라인도 살펴보시죠. 막판 총력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일에 입항 환영식이 있었고 해군 참모총장과 캐나다 사령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떤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고 하고요. 26일에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과 논의를 할 때는 단순히 잠수함이나 조선뿐만 아니라 이 항공우주와 AI 관련해서도 청사진을 그렸다고 합니다. 27일과 28일에 캔색 전시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화오션이 참가를 했는데 2024년부터 3년 연속 참가하고 있고요. 3,600톤급의 디젤 잠수함 장영식급 함을 전시를 했습니다. 6월에는 최종 숏리스트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방, 자동차, 우주 등 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지도까지 전시를 해서 관련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의 현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범한 퓨얼셀, 이 잠수함의 엔진, 연료 전지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마다 같이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2.56%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어제 주가에서는 마감에 5%가량 빠졌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전환했다가 현재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실질적으로 이번 잠수함 사업에 있어서 디자인과 건조를 모두 맡고 있는데 2.17%, 어제는 8% 가까이 빠졌다 낙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75%, 삼성중공업 역시 1.41%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단독 수주냐, 분할 발주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 달라지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수익을 잘 챙기는 다음 주 응원합니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